태양을 포함한 모든 별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별은 매우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력은 별을 바깥에서 누르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별 내부에서는 연료가 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낮 동안 느끼는 빛과 열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반응이 별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중력에 대항하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차 있는 한 안전합니다. 하지만 연료는 고갈되고 별 내부의 압력은 떨어지며 중력이 이기게 됩니다. 태양의 크기만한 별은 약 100억 년 동안 빛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아름다운 태양은 약 45억 살이고 이미 연료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별 수명의 다음 단계는 연료가 부족해지는 때입니다. 내부 압력은 떨어지지만 중력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별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거의 광속의 4분의 1 속도로 중심의 크기만하게 작아집니다. 0.5초도 안 돼요. 거대한 별은 작고 고밀도의 물체로 변합니다. 이 급격한 붕괴는 놀라운 충격파를 발생시켜 별의 상층부를 폭발시킵니다. 이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질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이 순간 별의 광도는 수백만 배에서 심지어 수십억 배까지 증가합니다. 과학자들은 초강력 망원경으로 이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로 인한 빛은 수년이 지나서야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별은 희미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이 시점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별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요. 만약 질량이 작아서 약 태양 정도의 질량이라면 몇 달 동안 이 섬광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 그러면 폭발의 에너지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차 희미해지고 냉각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전 별의 온도는 우주의 온도와 일치하게 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별이 무거울수록 더욱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거운 별은 연료를 너무 빨리 태워서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태양 질량의 8배 정도인 별은 우주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다소 특이한 물체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중성자 별이죠. 이 공 모양의 별은 폭이 겨우 10에서 20km이고 두께가 약 0.8km인 단단한 금속 지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중성자 별은 무게가 약 태양 2개 정도로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힘세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곳에서는 바늘이나 성냥개비도 들어올릴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팬케이크처럼 표면에 눌려 움직일 수 없을 거고요. 하지만 태양보다 수십 배 더 무거운 별들도 있습니다. 태양보다 최소 40배 이상 무거운 초신성의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설명할 수 없고 신비로운 물체를 탄생시킵니다. 블랙홀이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폭발이 일어납니다. 충격파가 퍼지면서 먼지와 이전 별의 물질이 안개처럼 주위에 퍼집니다. 폭발 장소에는 작은 검은 원반만 남습니다. 이 검은 심연은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입니다. 블랙홀은 너무 무거워서 중력이 주변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더 느려질 거예요. 만약 블랙홀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궤도에서 몇 분 정도를 보내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지구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블랙홀 근처에서 일부는 지구상에서 1개월, 1년 또는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중력의 힘은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류는 초거대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포식자처럼 다른 우주 물체들을 삼키면서 점차 질량을 증가시킵니다. 보통 그러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력은 너무 강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유일한 블랙홀 사진으로 메시의 87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오렌지 빛은
사상의 지평선입니다. 이는 블랙홀이 삼켜버린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의 잔해죠. 하지만 우린 안전해요.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1120광년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초신성은 중력이 별의 내부 힘보다 더 강력할 때에만 폭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별 내부의 핵융합은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별 내부의 압력은 증가하고 그것은 별 외부로부터 압력을 가하는 중력의 힘보다 세집니다. 이 시점에서 폭발이 발생하죠. 이런 일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이런 종류의 초신성은 쌍성기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개의 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거죠. 한 별이 다른 별의 물질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의 핵 반응은 더 이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초신성이 폭발합니다. 한동안 과학자들은 그런 폭발이 2022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1800광년 거리에 있는 백조 자리에 이런 쌍성계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적색 노바가 발생했었어야 합니다. 이런 붉은 섬광은 몇 달 동안 육안으로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폭발 그 자체와 두 별의 합병 이후 새롭고 더 뜨겁고 더 무거운 별이 그 자리에 나타날 거라고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 분석 결과 계산 오류가 드러났고 결국 이런 사건은 곧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초신성 폭발은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만약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면 지구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주된 위험은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은 폭발에서 나오는 방사선입니다. 이 광선이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의 방패 역할을 하는 대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오존층을 감소시키고 지구를 태양 복사와 우주 광선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경우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엄청난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그러한 폭발이 곧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텔게우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태양보다 약 17배 크고 85억 살입니다. 연료 비축량이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인이 향후 10,000년 안에 초신성처럼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몇 세기 후 혹은 심지어 내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거예요. 베텔게우스는 순식간에 붕괴될 거고 매우 밝은 빛을 내며 폭발해서 밤하늘에서 마치 달처럼 보일 거예요.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새로운 밝은 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 희미해지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흔적을 남기면서요. 그 자리에는 태양의 1.5배 무게의 중성자별이 생겨납니다. 이는 인류가 목격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베텔게우스는 우리로부터 약 55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X선과 자외선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초신성 폭발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방출로 인해 훨씬 더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충격파는 600만 년이 지나야 지구에 도달할 거고 태양풍에 의해 억제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베텔게우스 폭발을 목격한다면 웅장한 광경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별은 벌써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의 6세기 전에 폭발이 발생했고 이제서야 그 폭발로 인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한 거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거의 50억 년 전에 일어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량 절멸 사건이 바로 이런 별의 폭발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 거의 해양 척추동물의 60%가 멸종되었죠. 하지만 그건 초신성이 아니라 극초신성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양보다 100배에서 150배 큰 별의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별은 비정상적인 무게 외에도 매우 빠르게 회전해야 합니다. 그런 물체는 매우 희귀합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자들은 극초신성이 약 2억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